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환자가 재직 중인 고교생들에 대한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등 지역에서 메르스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서를 보였던 동료 교사는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기침과 설사, 근육통 증상을 호소했던 해당 학교 학생 13명도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상황이고 보건당국은 또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모두 514명이 메르스 환자와 직간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의심 환자로 격리하고 나머지 접촉자 가운데 277명을 자가격리, 236명은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중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메르스 확진자와 직접 관련된 지자체들은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직위를 그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터미널과 역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격리 대상자에 대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병의원을 통한 그런 예방활동 또 시민들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본 체제를 갖추는 시기라고 봅니다. 한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근무했던 포항 기계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6월 15일부터 닷새간 휴업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던 7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새롭게 의심 환자로 분류돼 대구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폐암 치료를 위해 지난달 이달 초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고려 영생병원에 입원해 있던 75살 남성이 오늘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 격리됐고 1차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암 치료를 위해 지난 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41살 여성이 발열 증세를 보여 어젯밤 대구의료원에 격리됐고 1차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구에는 확진 환자가 없는 가운데 의심 환자 2명, 자택격리 17명, 능동감시 33명입니다. 메르스 확산세를 이용해 정부를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 지원 방침을 밝히자 보건당국을 사칭해 환자 지원금을 주겠다는 등 메르스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관할 보건소는 메르스 접촉자 등 관리 대상에 대해서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고 지원금과 관련된 개별적 연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4일 열기로 했던 제2회 대구시민원탁회의를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9월 7일로 연기했습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긴급 임시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참가 신청자 모두에게 전화 연락하고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메르스 의심 환자의 실명과 나이, 주소가 담긴 문서를 SNS를 통해 유출한 포항시청 공무원 39살 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금까지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으로 4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대구 방문 예정인 중국인 관광객 6,800명이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달 중국 란저우와 충칭, 베이징 등지에서 전 세계를 띄워 6,800명이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유행으로 취소됐습니다. 또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대만과 홍콩에서 3,000명이 부산을 통해 들어와 대구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1,500명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주공산이 된 대구 수성갑 지역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대결이 이루어진다면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어 총선 이상의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수성갑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 이유는 대권 행보를 위한 교두보를 대구 경북에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텃밭인 부산 경남에 이어 대구 경북까지 잠식하게 되면 승산이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권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자기 고향이자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대구 경북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이 약간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랄까 어떤 대권 레이스를 향한 기반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물론 그것을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이 얼마큼 받아들여 주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상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라는 점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40.4%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 전 의원을 이길 경우 비록 새누리당 텃밭이기는 하지만 단숨에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패배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선전을 해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 지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듯이 패배를 한다 그러면 정치 인생에서 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김부겸 전 의원 역시 내년 총선에서 김 전 지사를 이기게 되면 더 큰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수성갑 지역이 야당의 대구 진출 가능성에다 대권을 둘러싼 정치적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벌써부터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요즘 메르스 탓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가벼운 기침만 해도 시선이 집중되곤 하는데요. 이번 주 엠벤에서는 기침 예절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보건부 장관이 브리핑 도중 한 기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하는 모습을 보고는 공개적으로 무안을 준 건데요. 손에 묻은 병균은 오래 살아남는 데다 눈꼬리 같은 각종 손잡이 등을 통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손보다는 팔뚝으로 입을 막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습관이 안 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수성대학교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인데요. 이 담벼락을 보시면 담쟁이 넝쿨이 듬성듬성 보이고는 있지만 조경이라고 하기엔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엠벤에서도 이런 아쉬운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2011년 세계 육상경기대회 도로경관 개선을 위해 담벽에 담쟁이 넝쿨과 남천 등을 심었지만 가뭄과 한파트수로 지금은 그 일부만 자라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식물일지라도 좁고 얕은 생육 환경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가뭄 피해와 동해 피해를 받다 보니 현재는 고사한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블럭이 드러난 부분 상하부에 담쟁미류를 추가로 보완 식재하겠고요. 앞으로 도심 녹화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체모를 흰 가루로 뒤덮여 있는 이곳은 동부의 한 이면도로가 인도입니다. 잔뜩 쌓여있는 흰색 가루 위를 걸으면 이 정체 모를 작은 입자가 입이나 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엠벤에는 블럭 공사 뒤 뒷마무리를 제대로 한 게 아닌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고 실제 인근 상인들도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뿌려놓은 지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전부가 매실이잖아요. 제가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전부 사모래인데 이게 다 마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안쪽으로 흰 가루가 많이 들어왔었나요? 들어오죠. 보십시오. 지금. 습에 나와요. 가루가 지금. 예, 블록 위에 이제 하얀 그 모래 같은 주사는 이 블록과 블록 사이가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며칠간 깔아놨는 상태입니다. 상가하고 그다음 통행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제거 빗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구 신미 들어보셨나요?
2006년 대구시 심리위원회가 대구의 역사 향토 상품성을 고려한 대표 음식 10가지를 선정한 것을 대구 심리라 하는데요.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대구 심리. 그럼 이 대구 심리 가운데 엠벤 가족들이 뽑은 최고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구하면 막창이 떠오르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역시 저지방, 고단백의 고소한 막창구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압도적이었고요. 대구의 또 다른 명물, 이 동인동 찜갈비와 납작만두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네요. 우위를 가릴 수 없는 대구 심리. 찾아가는 재미와 골라 먹는 즐거움으로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 대구의 명물 음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이시정이었습니다. 제1회 태왕 아너스배 겸 제24회 대구 생활체육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부터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대구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클럽 147개 팀이 출전해 1,500여 명에 달하는 선수들이 각 부문별 우승을 위해 열띤 경합을 펼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40분까지 안동, 상주,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피해 면적은 영주 570헥타르, 안동 42헥타르, 상주 10헥타르 등 622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392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복숭아, 포도, 배 등 과수 피해가 517헥타르, 고추 등 밭작물 피해가 105헥타르이며 열매와 잎이 파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고생 제자를 상습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여제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하는 등 5개월 동안 1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49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번 달에도 무더운 날씨와 적은 강수량이 이어짐에 따라 소방차를 활용한 단계별 비상급수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1단계는 가뭄 발생 시에 관할 지역 소방서별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2단계 가뭄 극복 시에는 소방본부 단위의 가뭄 극복 소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3단계는 인근 시도의 지원 활동을 요청할 계획입니다.